상상해 보십시오. 약간 어두운 방 안,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릴 정도입니다. 탁자 위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조용히 수잔느라는 여성의 평온한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지금 깊은 최면 상태 속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과 별들이 반짝이며 인류가 아직 다 듣지 못한 비밀들을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 순간 수잔느의 입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우주 어딘가 끝없는 어둠 속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거대한 우주선 안에 있는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지만 방 안 공기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 만큼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우주비행, 영웅적인 우주비행사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든 내용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우주에 관해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순간, 국제우주정거장, 오늘날의 스페이스X, 2024년과 2025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숨이 멎을듯 아름다운 우주 사진들까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줄의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비행들, 조용히 사라져버린 우주선들, 그리고 우리가 알던 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주비행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더 자비로우면서도 엄격한 힘들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우리가 이전 최면 세션에서도 만난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천천히, 더 자세하게, 마치 어린 동생에게 너무 큰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는 큰형처럼 말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우주선은 전투용도 아니고 거대한 화물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하고 우아한 정찰선입니다. 소리 없는 엔진, 연기나 먼지 하나 없이 순수한 에너지의 미세한 진동만으로 수많은 별들 사이를 떠다닙니다. 마치 빛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신성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관찰하고 아침 햇살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거나 분노로 대할 때까지 가장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는 수십억 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데이터들은 차가운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주를 가로질러 수백만, 수억 광년을 지나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먼 모행성으로 보내집니다. 전송 방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느린 전파가 아니라 정신적 음파입니다. 공기 없이도 전파되는 인류가 만든 어떤 신호보다 강력한 소리입니다. 그 먼 행성에는 거대한 안테나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데 마치 어미가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만 알아듣는 것처럼 그의 속삭임을 정확히 받아들입니다. 데이터가 도착하면 훨씬 더 지혜롭고 오래된 존재들이 모여 앉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그들은 책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은 모행성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살아있는 기억은행, 거대한 에너지 도서관에 보관됩니다. 어떤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도 파괴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모든 것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들만, 인류의 진화 과정,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파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만을 기록합니다. 그날 최면실 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급히 메모하려다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게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전해지는 진실임을 깨닫고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우주 거리를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로켓 엔진 같은 원시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이동입니다. 마음이 한 장소에 완전히 집중하면 에너지체인 몸이 그 즉시 그곳에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강해지면 물질까지 공명하게 만들어 한 곳에서 사라져 다른 곳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실 전등을 끄고 동시에 침실 전등을 켜는 것처럼 이동의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인류가 곧 이 기술에 다가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비밀 연구실들, 맨해튼 프로젝트에서부터 오로라 프로젝트로 불리는 가설적인 계획들, 오늘날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준비 단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무기로 지구를 거의 파괴할 뻔한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 종족이 우주 전체를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인간의 특별함,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미치도록 창조적인 능력, 그리고 동시에 무섭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우주 전체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찮은 곤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재력이 넘치지만 때로는 위험할 만큼 장난기 많은 동생들로 보고 사랑과 인도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조용히 우리를 도와왔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예술가들의 영감,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적 성숙입니다. 감정은 인류의 가장 큰 힘인 동시에 가장 무거운 족쇄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할 때 나오는 부정적 에너지는 당신뿐 아니라 주변 에너지장 전체를 흔들고 심지어 우주 미시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사랑의 에너지는 태양빛처럼 퍼져나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의 종족은 오래전에 부정적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깊은 유대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고통과 질투,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아이들은 갓 태어나면서부터 은하 지도를 보고 걸음마를 배우자마자 우주여행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에너지 바닥에 서서 은하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순수한 호기심과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웃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수천 년 전 고대 문명들이 이미 알고 있던 차크라, 즉 몸속을 돌고 있는 에너지 바퀴들이 있습니다. 이 차크라들이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기적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차크라를 빛나는 소용돌이로 보고 우리가 아직 그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별이 있느냐, 우리처럼 남녀간의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맑은 종소리 같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 종족은 완전한 양성구유입니다. 모든 개체가 단지 생각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으며 아무런 고통도 없고 인간처럼 9달 열흘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작고 사랑스러우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납치 이야기에서 자주 듣는 회색 피부의 작은 존재들, 이른바 그레이들은 어떨까요? 그는 그들이 헐리우드 영화처럼 차가운 로봇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결합된 존재로 고통도 공포도 모르는 충실한 조수들입니다. 그들의 큰 검은 눈은 적외선과 자외선까지 볼 수 있고 입과 코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들은 정신 에너지와 소량의 액체 미네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며 번식하지 않고 빛의 실험실에서 조립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안이 완전히 숨죽였던 대목이 나왔습니다. 사라진 우주비행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60년대 아폴로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수백 번의 비밀 우주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구소련,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까지 말입니다. 일부는 기술 미숙으로 실패했고 우주비행사들은 차가운 우주에서 표류하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수가 그와 같은 정찰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일부는 연구 목적으로 남겨졌으며 일부는 지구 시간으로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주선 시간으로는 단 몇 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기억은 보호를 위해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긴 휴가를 보냈다거나 사고로 실종되었다고만 기억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퍼했고 세상은 소문으로 떠들썩했지만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을 만큼 큰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에도 지구와 외계 존재들 간의 협상은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바다 사막 지하, 남극 얼음 아래, 심지어 깊은 바다 밑에도 공동기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과 외계 존재들이 함께 깨끗한 에너지, 첨단 의학, 식량 보존 기술, 유전공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감각한 초인이나 괴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으며 무엇보다 더 깨어있는 존재가 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성에 부족한 물과 공기와 땅 속에 있는 특별한 에너지 원소들 뿐입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교환입니다. 최면이 끝나고 수잔류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몸속에 수천 개의 작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과 함께 배가 살짝 불편했고 다리에 붉은 무늬가 나타났다 곧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몹시 피곤했지만 눈빛은 전혀 다른 빛으로 빛났습니다. 방 안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새벽 1시가 넘도록 속삭이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신성한 무엇인가를 막 목격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가슴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따뜻하게 웃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며 매일매일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주의 문은 공포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온 형제들의 따뜻한 포옹으로 열릴 것입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